겁나서 B급 비즈니스 모델을 붙잡고 시간과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지. 효율로 보면 처음부터 A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물을 파는 게 효율이죠. 근데 그거는 탐색이에요. 그건 이제 내가 면벽 수도해서 막 수도한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찾는다는 거는 뭐냐면 뭔가를 해봐야 돼. 그럼 여기 앉아서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가설을 가지고 여기 우물이 있겠구나 하면 그까지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봐야 돼. 그래서 시도를 이거저것 많이 해야 되고, 다만 그래도 여기가 A급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은 가설은 있어야 되죠. 나는 린 스타트업을 믿어요. 물론 린 스타트업이라는 또 형식에 바뀌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파보지도 않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는데 좋잖아. 이제 지금 이미 프라임 클럽이잖아. 좋은 멘토들이 있잖아. 우리가 진짜 내 가설을 가지고 파보기도 전에 얼마든지 얘기해서 검증해서 아니라 그러면 바꾸고 그 과정을 해볼 수 있거든. 그리고 프라임 클럽 아닌 팀도 내가 얘기를 Y 컴비네이터나 미국에서 투자 많이 받은 거나 뭐 이런 걸 찾아보라고 보고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좋은 비즈니스들은 진짜 많아요. 내 에고라는 눈 때문에 가려 있을 뿐이에요. 내가 말하는 A급이라는 거는 돈 많이 벌고 커지는 거가 아니에요. 돈이 좀 적더라도 고객이 열렬히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섹터를 찾는 거, 그게 A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게 성공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고객이 열렬히 사랑해야 지속 가능해요.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은 벌릴 거고 커질 건데, 그거를 추구하면 고객이 열렬히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놓치지 말자. 고객이 열렬히 사랑하는 거는 고객의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사실 어딘가 하나가 이게 잘 포커스 돼 있어야 열렬히 사랑을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뿌리가 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접붙여서 넓힐 수는 있어요. 이제 넓힐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곳은 정말 단단한 고객의 사랑 위에 이게 올라타는 거, 그게 필요하죠. 근데 그 두려움, 이렇게 갔는데 안 되면 어떨까라는 그 두려움이 사람을 이제 파괴하기도 하고, 왜냐면 도전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평범하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 두려움이 또 생산적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서 예의주시하게 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주목하게 하고 내가 틀렸을 때 모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걸 만들게 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쓸 필요는 없죠. 우리 일단 공부가 좀 필요해. 내가 올라선 도메인에 있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기업 가치를 투자자들이나 상장한 회사들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부는 창업자 좀 해야 돼요. 이 도메인에서 뭐 ARR 뭐 20을 치는 건지, 뭐 B2B SaaS는 어떻고, 뭐 B2C는 어떻고, 이거가 지금 통용되는 다른 회사들의 그 기업 가치들을 공부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 백데이터, 당마켓 같은 경우는 B2C니까 이제 MAU, 뭐 리텐션이나 이런 수치들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도달할 때쯤 되면 이 기업 가치가 지금 지난 펀딩보다 한 2배 정도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때 펀딩을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가지고 그 수치를 맞추는 거죠. 그 전에는 VCD 연락 와도 안 만나고 모아놨다가 그 수치가 도달하면 그때부터 펀딩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수치만 바라볼 건 아니죠. 런웨이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다 맞춰내면 당근처럼 딱딱 그 원하는 시기에 딱 펀딩하면 와서 열어보면 숫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이 막 더 투자하고 싶어 하고, 막 우리가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수치예요. 성과가 밸류에 맞는 성과를 내고 있으면 뭐 펀딩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봐도 되죠. 성장을 예를 들어 위클리로 뭐 8%, 10%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늦게 받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엑셀로 프로젝션 돌렸을 때 이때부터는 이제 누적된 적자가 수익화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펀딩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그냥 좀 생존하려고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성장하는 걸 찾았을 때 이거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 재료값과 인건비를 받는 건데, 그냥 우리 2년 정도 더 해야 되니까. 우리가 2년 정도 더 취미 활동 하는데 돈 대달라라는 느낌이 들면 투자자들이 도망가죠. 운영 비용 대달라 그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프가요. 투자를 받는 돈은 미래의 그로스를
준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태우면 바로 그로스가 일어나는 어떤 걸로 갈 수 있을 때 투자가 저절로 이루어져죠. 근데 런웨이도 좀 충분히 남았을 때 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다음에 수치가 우리가 이 밸류 정도가 되겠다를 이제 맞춰야지. 런웨이랑 이때 수치랑 이거랑 맞춰야 될 필요는. 돈이 있으면 근데 태우면서 그로스를 만들 수 있으면 태워서 만들 필요는 있어요. 물론 그것과 돈으로 만들어낸 그로스랑 고객이 진짜 사랑해서 쓰는 이 그로스가 같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당근 얘기 계속 하지만 김재현 대표한테 내가 굉장히 너무 인상적이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당근은 처음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데 두 개를 보여줘. 오가닉 그로스랑 그 페이드 그로스를 같이 가져가는데 비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요. 올가닉 그로스가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이 고객이 사랑한다는. 그래서 올가닉이 줄어들면 보통은 광고비를 더 태워서 요만큼 메워서 이걸 더 올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올가닉이 줄었는데 이게 페이드 광고가 계속 들어오면 안 되니까 페이드를 줄여서 같이 이렇게 비율을 유지하도록, 페이드 가지고 성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오랫동안 해온 거. 고통스럽지 사실은. 페이드로 막 돈 태워서 막 성장하는 거 보여주는 거는 쉬운 일이죠. 근데 힘든 일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올가닉만 성장하는 팀, 우리 광고 하나도 안 태워서 뭐 이렇게 했어요 하는 팀이 있으면 또, 물론 프로덕트의 탁월성이 있죠. 이제 호갱노노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광고 안 하고 진짜 프로덕트의 탁월성 가지고 이제 그로스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와 같은 거야. 페이드 광고를 하고 뭔가 돈을 써서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만들어낼 능력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 돈이 있으면 적절히 태워서 지금 올가닉으로 안 만들어지는 어떤 거를 통해서 더 큰 기회를 창출해내겠다. 그래서 호갱노노가 식빵에 인수되고 식빵이 그때까지 매스 마케팅 비용을 800억인가 썼었나? 뭐 그래가지고 그쪽 능력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호갱노노한테 그 물을 부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 쓰는 서비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더 큰 그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도 공부가 돼야 돼요.